옛날 옛적 가람고 깊은 산중에는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고 자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윤설. 올해 겨우 18살, 꽃다운 나이였죠. 설은 어릴 적 일찍 부모를 여의고 산사람처럼 사는 할아버지 윤백노와 함께 오직 숲과 바람, 동물들의 울음소리를 벗삼아 자라났습니다. 설아부술이란 단지 손발을 휘두르는 게 아니니라. 마음을 다스리고 올바름을 지키는 것이 근본이니 기억하거라. 할아버지의 말씀은 언제나 산의 바람처럼 엄숙했지요. 윤설은 할아버지의 가르침대로 매일 새벽 산의 냇가에 나가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고 호흡을 고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매서운 물줄기와 맞서며 숨을 고르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산속의 선녀 같아 때로는 길을 잃은 나그네가 멀리서 그 자태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하기도 했습니다. 하란자루의 유산. 18번째 생일이 밝던 날, 백로는 윤설에게 오래된 활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활은 내 아버지께서 쓰시던 것이니 이제 네가 이어받을 때가 되었구나. 윤설은 그 활을 받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활줄을 당기자 팔과 등에는 힘줄이 드러났고 화살은 곧장 굵은 소나무 기둥에 박혔습니다. 몰탑에 살했다 서라. 그러나 잊지 말아라. 모술은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위한 도구이니라. 그날 이후 활은 단순한 무기가 아닌 가문의 정신을 잇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산의 아이, 산의 주인. 윤설은 활쏘기뿐 아니라 맨손 무예에도 능했습니다. 호랑이와 맞서도 주눅들지 않았고 밤중에 눈을 감고도 산새로 훤히 꿰뚫을 정도였습니다. 새벽녘 사슴의 발소리, 바위 틈에서 기어나오는 족제비의 움직임까지 포착할 만큼 감각이 날카로웠지요. 하지만 설의 마음 한켠에는 늘 호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저녁이 되면 멀리 아른거리는 촛불과 굴뚝 연기를 바라보며 그곳의 웃음과 울음소리를 상상하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언젠가 저도 산을 내려가 마을을 볼 수 있을까요? 때가 되면 그럴 날이 오겠지. 허나 잊지 마라. 세상은 산보다 훨씬 험하고 사람 마음은 짐승보다 더 무섭다. 금단의 발걸음. 봄바람이 산비탈을 스치던 어느 날, 백로가 낮잠에 빠진 틈을 타 윤설은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이고, 들키면 꾸중을 듣겠지만 이번 한 번만은. 매일 내려가던 길, 꽃이 흐드러지게 핀 복숭아 나무 사이로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초가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장터에는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상인들의 흥정소리가 윤설의 귀를 파고들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자 수근거렸습니다. 저 아이 옷차림 좀 봐라. 짐승 가죽을 두르고 활을 맸네. 아무래도 산골에서 내려온 모양이지. 윤설은 자신의 차림새를 보고 그제야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첫 번째 시련. 그때 뒷골목에서 술에 취한 사내들이 고성방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내가 윤설을 발견하더니 비틀비틀 다가와 외쳤습니다. 이봐, 신기한 계집애가 있네. 어디서 왔어? 우리랑 한잔하지 않을래? 짙은 술 냄새와 거친 웃음에 윤설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저는 그저
구경만 하고 돌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사내들은 이를 흥미거리로 삼아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순간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무술은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 제발 그만두세요.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지만 사내들은 비웃었습니다. 겁먹은 토끼 같구나. 순간 사내가 어깨를 잡아채려 하자 윤설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사내는 땅바닥에 나뒹굴었고 나머지 무리들도 우르르 달려들었지요. 발차기, 손날치기, 몸을 날려 던지기까지 마치 바람이 흩날리듯 움직인 그녀 앞에서 사내들은 순식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산골 소녀의 이름.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놀라움에 탄성을 질렀습니다. 아니, 저 아가씨 대단하네. 저 패거리들을 혼자 제압하다니. 도대체 어디서 무술을 배운 거지? 윤설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대단하오. 허나 이곳은 험하니 어서 산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이오. 윤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호기심은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산 아래 세상은 두렵고도 매혹적인 곳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밤하늘의 약속. 그날 밤 윤설은 산의 집 마루에 앉아 멀리 마을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뒷골목에서의 싸움, 낯선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생전 처음 느껴본 긴장감과 설렘이 뒤섞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 불빛 속에 내가 모르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겠지. 언젠가는 나도 그곳에서 살아가게 될까? 달빛은 은빛 강물처럼 산을 적셨고 윤설의 눈동자 속에는 처음으로 운명이라는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산 너머 세상과 맞닿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찾은 마을. 며칠이 지난 어느 아침, 윤설은 다시금 발걸음을 산 아래로 향했습니다. 첫 하산에서 겪은 일은 여전히 생생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호기심은 오히려 더 커져만 갔습니다. 마을 장터는 전보다 더 활기가 넘쳤습니다.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며 뛰놀고 상인들은 봄나물과 갓 잡아온 생선을 내놓으며 흥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설은 그 사이를 걸으며 처음 느껴보는 북적임에 두근거렸습니다. 저 아이 저번에 뒷골목 패거리를 물리쳤던 그 산골 아가씨 아니냐? 맞네, 맞아. 그 패거리들이 꼬리 내리고 달아났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지 않나. 사람들의 속삭임이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윤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 한편에는 알 수 없는 기쁨이 피어올랐습니다. 약한 이를 향한 손길. 그날 오후 마을 뒷골목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이 소리를 따라가 보니 힘없는 소년이 몇몇 나이든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돈을 내놔! 안 내놓으면 두들겨 맞을 줄 알아. 제발, 오늘은 장에 나갔을 전부예요. 은설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두어라. 힘없는 이를 괴롭히는 건 부끄러운 짓이다. 소년들을 괴롭히던 아이들은 순간 움찔했지만 곧 비웃었습니다. 네가 뭔데 끼어들어? 또 산골 계집애구나? 그러나 윤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손목을 꺾어 아이들을 제압했고 그들은 놀라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소녀는 눈물을 닦으며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씨. 이름이 무엇인가요? 윤설이라 한다. 괜찮느냐? 그날 이후로
윤설은 점차 약한 이를 돕는 존재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뒷골목 여왕의 시작. 며칠이 지나자 이번에는 장터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외지에서 온 건달들이 상인들의 물건값을 부풀려 빼앗으려 했던 것이죠. 돈을 내놓아라. 우리한테 세금을 내야 이 장터에서 물건을 탈 수 있지 않겠느냐. 겁에 질린 상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순간 윤설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몸을 날려 건달들의 무기를 빼앗고 눈 깜짝할 새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이 장터는 백성들의 삶터다. 더럽히지 말고 떠나라.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술잔을 돌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그 산골 아가씨가 우리를 구했대. 이제야 우리 마을이 안전해진 것 같아.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뒷골목의 여왕이야. 정의로움으로 마을을 지배하는 자지. 그 별명은 눈 깜짝할 새 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신뢰. 윤설은 단순히 힘으로만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다친 사람들의 상처를 돌보고 배고픈 아이들에게는 산에서 가져온 약초와 열매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윤설 아가씨, 덕분에 우리 아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아가씨, 이 약초가 이렇게 귀한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의 고마움이 쌓이자 윤설은 어느새 마을의 버팀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그녀를 보게 되면 상인들은 물건값을 깎아주었고 아이들은 그녀 뒤를 따라다니며 무술을 배우고 싶다고 졸라댔습니다. 아가씨, 저도 발차기 가르쳐 주세요. 아직 어려. 하지만 몸을 곧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거라. 윤설은 할아버지의 가르침처럼 무술을 단순히 힘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도구로 전하려 애썼습니다. 뜻밖의 동행자. 어느 날 설은 마을에서 나무를 팔던 노상인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약간은 급박했지만 지혜로운 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름은 도헌이라 했지요. 아가씨, 자네는 힘만 쓰는 줄 알았더니 마음도 곱구먼. 헌데 세상 일은 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네. 귀와 눈, 그리고 머리를 함께 써야 하지. 원의 말은 윤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단순히 싸움을 멈추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왜 다투고 왜 약한 이를 괴롭히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드리운 그림자. 그러나 윤설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그녀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자들도 생겨났습니다. 마을 뒷골목에서 세력을 떨치던 패거리 두목 호상은 이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우리 영역을 다 빼앗기고 말 거야. 저 계집애를 곱게 두지 않겠다. 그날 밤 호상은 부하들을 이끌고 장터를 습격했습니다. 가게마다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위협하며 윤설을 끌어내려 했습니다. 윤설! 감히 우리 세력을 건드려? 오늘은 네가 피를 보리라! 불길 속의 싸움. 연기가 치솟는 장터 한가운데 윤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들을 등에 업고 나타났습니다. 그만두어라! 백성들을 괴롭히는 짓!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호상은 칼을 뽑아들며 달려들었습니다. 윤설은 활로 화살을 쏘아 그의 손목을 꿰뚫었고 이어 몸을 날려 발차기로 부하들을 쓰러뜨렸습니다. 불길이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속에서 펼쳐진 싸움은 마치 지옥의 한 장면 같았지요. 결국 호상 무리는 땅바닥에 나뒹굴며 울부짖었습니다. 아가씨, 제발
용서해 주시오. 윤설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신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날 이후 호상과 그의 무리들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치된 이름.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윤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우리 마을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야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게 되었네요. 그날 이후 윤설은 단순한 산골 아가씨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희망이자 정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명성은 인근 마을로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터의 상인, 뒷골목의 아이들, 그리고 농부들까지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윤설 아가씨야말로 우리 가람국의 진정한 빛이다. 새벽의 맹세. 밤이 깊어가자 윤설은 홀로 장터의 자네를 바라보았습니다. 불에 그을린 지붕, 쓰러진 기둥들 사이에서 여전히 사람들의 웃음과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단순히 힘을 휘두르는 무사가 아니다. 약한 자들을 지키고 세상의 어둠을 몰아낸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달빛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윤설의 눈동자는 더욱 단단히 빛났습니다. 그리하여 윤설은 뒷골목 여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점점 더 큰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소문이 퍼지다 윤설이 뒷골목의 평화를 지키며 이름을 떨친 지도 몇 달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인근 마을들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윤설 아가씨, 제발 우리 마을에도 와주십시오. 불안당들이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녀는 기꺼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뒷골목의 등불이라 불렀고 아이들은 그녀를 동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명성이 커질수록 윤설의 마음 한켠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내 이름이 너무 널리 알려져 버렸어. 할아버지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지. 뜻밖의 추격전. 어느 달빛 찬란한 밤이었습니다. 윤설은 마을 외곽을 거닐다가 멀리서 고함 소리를 들었습니다. 잡아라! 저자를 절대 놓치지 마라! 여러 명의 무사가 골목을 뒤쫓고 있었고 그 앞에서 한 젊은 사내가 숨가쁘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지요. 순간 그는 중심을 잃고 윤설에게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맞닿는 순간 윤설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낯선 감정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내가 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와 땀이 뒤섞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굳건하고 맑았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죠? 부디 저를 좀 숨겨주십시오. 지금은 설명할 겨를이 없습니다. 비밀의 은신처. 윤설은 잠시 망설였으나 사내의 눈빛에서 진실함을 읽고는 그를 데리고 자신만의 은신처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숨겨두곤 하던 작은 동굴이었습니다. 여기라면 안전합니다.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GMUR라 합니다. 사실 저는 가람국 조정의 무관 박무건 장군의 아들입니다. 윤설은 놀라움에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명장 박무건의 아들이라니. 그런데 어째서 이리 쫓기고 계신 겁니까? 남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정의 음모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태롭게 하려는 자들이 있지요. 저는 그들의 정체를 밝히려다 이렇게 목숨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낯선 감정에 싸. 윤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앞에 있는 이 남자가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라 더 큰 세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인물임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그 소문의 윤설 아가씨입니까? 뒷골목을 평정했다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사람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결이 가까워졌고 윤설의 가슴은 알 수 없는 떨림으로 물들었습니다. 아가씨, 저는 오늘 당신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목숨을 구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저 나라를 위한 길을 포기하지 마세요. 윤설은 스스로도 알지 못한 채 그의 말과 미소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추격자의 그림자.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내 동굴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근처에 있을 것이다. 샅샅이 뒤져라. 윤설은 강의를 더 깊숙한 곳에 숨긴 뒤 홀로 나섰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우리는 역적을 쫓고 있다. 혹시 수상한 자를 보지 못했는가? 그때 부하가 속삭였습니다. 두목님, 저 여자가 바로 그 소문의 윤설입니다. 순간 우두머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아가씨가 그 윤설이라니. 전국의 뒷골목을 평정했다는 소문이 사실이었군. 윤설은 태연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기로 이 근처에는 아무도 없었어. 만약 있었다면 내가 먼저 알아챘겠지. 그들의 눈빛은 잠시 흔들렸고 결국 무리들은 물러났습니다. 윤설의 명성을 두려워한 것이었습니다. 깊어지는 인연. 위기가 지나가자 강위는 안도의 한심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윤설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니 세상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군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의신처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윤설은 뒷골목에서의 경험과 백성들의 고통을, 강위는 조정에서의 음모와 위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대화는 마치 오래된 벗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친근함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흔들림. 윤설 아가씨, 당신은 단순히 무술만 뛰어난 분이 아니군요. 지혜와 따뜻한 마음까지 갖추셨다니. 강위의 말에 윤설은 볼을 붉혔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백성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어깨가 나란히 닿았고 눈길이 겹쳐졌습니다. 주변 공기가 달라지는 듯한 긴장과 떨림. 윤설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도 강희도령님을 만나 기쁩니다. 그의 미소에 다시금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새로운 결심. 며칠 뒤 강희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윤설 아가씨, 이 음모를 밝히려면 혼자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윤설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은 깃골목을 지키는 일이었지만 어쩌면 지금은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도 몰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 할아버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왕유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함께 가시죠. 산속의 재회. 며칠 후 윤설은 강희와 함께 산속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초가집 앞에 서자 할아버지 윤백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아, 돌아올 줄 알았다. 할아버지. 윤백로는 강희를 잠시 바라보더니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나아갈 길은 이미 정해져 있구나. 하지만 명심하거라. 진정한 힘은 남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싸 안는 데서 비롯되는 법이다. 윤설은 눈물이 고인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할아버지. 다가오는 폭풍. 윤설과 강희의 인연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의 사랑을 곱게 두지 않았습니다. 주정에서는 윤설을 위험한 인물로 지목했습니다. 저 여인은 뒷골목을 장악한 세력을 등에 업고 있으니 언젠가 주정을 위협할지도 모른다.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한편 강희의 아버지 박무건 장군 또한 아들의 행보를 걱정했습니다. 휘야, 내가 뒷골목 출신 계집과 어울린다는 소문이 돌고 있구나. 어찌 된 일이냐? 아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그녀는 단순한 뒷골목 출신이 아닙니다. 백성을 위해 헌신하는 의로운 분입니다. 허나 신분이 다르다. 그 아이와의 인연은 절대 허락할 수 없다. 담에 맹세. 윤설과 강희는 몰래 만나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설, 아무도 우리의 사이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소.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오. 저도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앞에는 아직도 수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 윤설과 강희의 관계가 깊어가던 무렵 가람국에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동쪽 바다 너머로 외적들이 대규모로 침입해온 것입니다. 바닷가 마을은 불타고 백성들은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조정은 급히 군사를 소집했고 박무건 장군 또한 군대를 이끌고 출정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휘야, 이 나라가 위태롭다. 너 또한 나와 함께 전장으로 나가야 한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왕이는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윤설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몰래 윤설을 찾아갔습니다. 설아, 나 전장에 나가야 할 것 같아. 윤설은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나 강휘의 눈 속에 서린 결의를 보고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강휘는 그녀를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살아 돌아오리다. 새로운 사명. 강휘가 전장으로 떠난 뒤 윤설은 마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불길 같은 결심이 타올랐습니다. 나도 이 전쟁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해. 강희 혼자만 싸우게 두지 않을 거야. 윤설은 곧 전국에 퍼져 있는 자신의 뒷골목 세력들을 소집했습니다. 각 마을에서 믿을 만한 인물들이 은밀히 모였습니다. 지금은 신분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무너질 위기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허나 우리는 군인도 아니고 무슨 힘이 있다고 나라를 구하겠소? 윤설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겐 힘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어. 바로 정보와 발걸음이지요. 우리는 그림자처럼 움직여 외적의 동태를 살피고 군량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림자의 군대. 그날부터 윤설과 뒷골목 세력은 비밀리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농부나 행인으로 가장하고 밤에는 숲과 계곡을 넘나들며 외적의 진영을 염탐했습니다. 외적의 군량 창고는 강 북쪽에 있다. 주력군은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들이 모아온 정보는 군사들에게 전해졌고 전장에 있는 강희와 박무건 장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귀중한 정보가 어디서 들어온 것이냐? 강휘의 마음속에는 즉시 윤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설이, 네가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거구나. 고맙다. 하지만 너무 위험하진 않을까? 화염 속에 결트. 어느 날 윤설은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외적의 총대장이 머무는 을신처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이 정보를 전하면 전세를 뒤집을 수 있어. 반드시 강휘 도령에게 전해야 한다. 그러나 그 순간 숲속에서 외적 병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역시 네가 우리의 정보를 흘린 자였구나. 활날이 번쩍이며 윤설을 노렸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몸을 날려 공격을 피했고 활을 뽑아 화살을 쏘았습니다. 화살은 어둠을 가르며 적의 어깨를 꿰뚫었습니다. 나를 막을 순 없어.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 이 정보를 전하리라. 윤설은 온몸에 상처를 입으면서도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정보를 무사히 전달했고 그 덕분에 조선군은 결정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전장의 영웅들. 강희는 전장에서 용맹을 떨쳤습니다. 그는 앞장서 싸우며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웠고 아버지와 함께 외적을 격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윤설을 향해 있었습니다. 설아, 제발 무사해야 해. 네가 있기에 내가 싸울 힘을 얻는다. 윤설 또한 뒷골목 세력을 지휘하며 군량미를 조달하고 외적의 동태를 교란하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녀의 화력은 마치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군 전체를 움직이는 숨은 손길이었습니다. 거짓 정보의 함정. 윤설은 또 다른 계략을 세웠습니다. 외적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그들의 주력군을 엉뚱한 곳으로 유인한 것이었습니다. 이곳이 조선군의 본진이라 하더라. 좋다. 전군, 출격하라. 외적은 함정에 빠졌고 그 틈을 노린 박무건 장군과 강휘의 군대는 적의 본진을 급습했습니다. 지금이다. 돌격하라! 전장은 불길과 함성으로 가득했지만 결국 조선군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랑과 그리움. 전투가 끝난 뒤 강휘는 윤설을 찾아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쪽지 한 장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휘도령 부디 무사하시길. 저는 잠시 숨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강희는 쪽지를 가슴에 꼭 안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설아, 네가 있어 조선이 승리할 수 있었다. 언젠가 다시 만나 꼭 내 곁에 두리라. 조정의 회의. 한편 조정에서는
전쟁의 승리를 기뻐하며 공을 논했습니다. 이번 승리에는 박장군과 강희도령의 공이 크다. 허나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이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뒷골목의 여인이라 들었소. 설마 그 윤설이라는 계집이란 말이오. 가민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전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윤설 아가씨야말로 이번 승리의 숨은 영웅이옵니다. 그녀는 백성을 위해, 나라를 위해 목숨에 걸고 싸워왔습니다. 임금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짐도 그 여인을 만나보고 싶구나. 다가오는 운명. 의설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뒷골목의 전설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구한 의로운 여인으로 조정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존재는 권세가들에게 불안한 그림자가 되었지요. 그 계집을 인정한다면 신분 질서가 흔들릴 것이요. 허나 그녀를 제거하려 하면 백성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니 윤설의 운명은 이제 더 큰 세상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희와의 사랑 역시 더 큰 시험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원쟁의 끝, 남겨진 빈자리. 외적의 대군이 물러가고 전쟁은 막을 내렸습니다. 백성들은 가람국의 승리를 노래했고 군사들은 장수들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전장의 영웅들 중 많은 이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강인은 승리의 기쁨 속에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설아, 너 없이는 이 승리도 아무 의미가 없어. 그가 돌아온 성 안에서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윤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건 그날의 짧은 쪽지뿐. 휘도령, 저는 잠시 숨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왕위는 그 쪽지를 품에 안고 매일 밤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했습니다. 조정에 울려 퍼진 이름. 전쟁 후 조정은 공을 논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박무건 장군과 강휘도령의 공이 크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요. 한 대신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뒷골목을 지배한 한 여인의 공이라 하옵니다. 이름하여 윤설이라. 순간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계집이 나라를 구했다니 말이 되는가? 허나 사실이라면 그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소. 임금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짐은 그 여인을 직접 보고 싶구나. 그녀를 불러오라. 운명의 대면. 며칠 뒤 궁궐의 대전 앞에 수많은 관리들과 장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소문으로만 듣던 뒷골목의 여왕을 직접 보기 위해 몰려든 것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소박한 옷차림에 눈빛 많은 굳건한 한 여인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바로 윤설이었습니다. 고대가 바로 윤설이요? 임금의 물음에 윤설은 조심스레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은 비록 미천한 신분이오나 나라와 백성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고자 했을 뿐입니다. 임금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디그레이디 소원이 무엇이오? 윤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어 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저의 소원은 단 하나. 강휘도령과 혼인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내전에 모인 대신들은 순간 술렁이었습니다. 어찌 뒷골목 출신 계집이 장군의 아들과 혼인을
그리 된다면 나라 예법이 흔들리오. 그러나 임금은 껄껄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라를 구한 공을 어찌 가벼이 여기겠는가. 신분이 무슨 대수이리요. 그대들의 사랑은 나라를 살렸으니 짐이 어찌 허락하지 않겠는가. 임금의 말이 끝나자 장내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술렁였습니다. 강휘는 눈물이 고인 눈빛으로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 역시 눈물이 번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의 혼인은 임금의 윤허 아래 나라의 큰 축복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축제. 혼인식 날, 궁궐과 마을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백성들은 거리에 늘어서 꽃잎을 부렸고 아이들은 종을 울리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윤설 아가씨가 이제 도령님과 혼례를 올린대. 이제 신분이 달라도 진정한 사랑은 다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구나. 윤설은 붉은 혼례복을 입고 강희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맞잡은 순간 두 사람의 눈동자 속에는 오직 서로만이 있었습니다. 설아,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요. 네, 도령님.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길. 혼인 후에도 윤설은 깃골목 세력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조직을 다스리며 백성들의 어려움을 도왔습니다. 굶주린 이들에게 곡식을 나누고 억울한 이들의 하소연을 직접 들어주었습니다. 강희는 그녀 곁에서 언제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군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녀와 함께 세상을 바로잡는 일을 도왔지요. 아가씨, 아니 이제 부인이라 불러야겠군요. 덕분에 우리 마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을 가리켜 말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부부가 아니다. 나라를 구한 사랑의 상징이자 백성을 지키는 수호자들이다. 전설이 되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했습니다. 산골 소녀에서 시작해 뒷골목의 여왕이 되고 마침내 장군의 아내로서 나라를 지킨 여인. 아이들은 밤마다 불가에 모여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옛날 옛적 가람국에는 윤설이라는 여인이 있었단다. 그녀는 힘이 강했을 뿐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 많은 사람들을 지켜주었지. 정말이요? 공주님 같은 분인가요? 치마니, 그보다 더 크고 의로운 분이지. 윤설과 강휘의 이름은 단순한 개인의 이름을 넘어 하나의 전설이자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달빛 속에 다지 어느 고요한 밤, 윤설과 강희는 함께 산을 오르며 옛날 그녀가 자라던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설아, 네가 이 산에서 시작해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기적 같구나. 윤설은 눈을 감고 바람을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두 할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곁에 있어 가능했던 길이었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윤설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백성을 지키고 이 사랑을 지켜내리라. 달빛은 두 사람을 은은하게 비추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새로운 내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